2025년 추석, 가을의 명절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복을 단단히 붙잡을 수도 모아온 복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확장된 기운이 가라앉고 가을 수렴의 기운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이든 내 재물의 기운도 이 시기에 모여야 하지요. 하지만 무심코 한 행동 하나, 사소한 물건 하나가 복을 밖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곧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있는 달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추석은 온 집안의 기운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라 잘못된 물건을 사거나 주고받으면 겨울을 준비해야 할 재물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 버리거나 옳지 않은 기운이 딸려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의 기운과 가을의 수확의 기운, 추석이라는 중요한 날에 기운 또한 망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기운과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조심하셔야 올 한 해의 남은 복을 잘 챙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복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발입니다. 땅과 처음 맞닿는 곳이 바로 발이고 그 발을 지켜주는 것이 신발이니 진발은 곧 삶의 방향과 걸음의 운을 상징합니다. 진발을 주고받으면 운이 발에 밟혀 흩어진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복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곡식과 재물이 거두어져 안으로 모여야 하는 달인데 이때 신발을 함부로 드리거나 선물하면 복이 흩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은 여러 기운을 담고 다니므로 중고 신발이나 오래 묵은 신발을 선물하거나 받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예부터 조상님들은 진발을 남에게 선물하거나 내어주는 일 또한 조심하였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앞으로 나아갈 길, 그 모든 발자취가 진발에 스며드는 것인데 내 발자취에 담긴 복이 함께 옮겨가는 것이기에 빌려주는 것, 내가 신던 신발을 주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일이고 남이 신던 신발을 받으면 그 사람의 기운이 함께 들어와 나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연인끼리 함부로 신발을 선물하면 안 된다. 선물 받은 신발 신고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 인연 사이에 신발을 잘못 선물하게 되었을 때 그 신발이 관계를 더욱 어긋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내 곁에 있던 복과 인연이 함께 흩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신발은 늘 집 안팎을 오가며 기운을 들이고 내보내는 통로이기에 이 기운을 함부로 나누는 것은 내 재물운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이 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복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며 다른 사람의 신발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업과 기운을 내 삶에 들이는 일이 됩니다. 신발은 함부로 주고받지 말고 새 신발은 스스로 마련하게 된다면 내 기운을 채워 올 한 해의 나의 길을 복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갑입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이고 재물의 안식처입니다. 예부터 지갑을 함부로 바닥에 두거나 낡은 지갑을 오래 쓰는 것을 주의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물건입니다. 집의 주인이 분명해야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갑 또한 그 주인의 기운이 분명해야만
돈복과 재물복이 모이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 전에 지갑을 새로 사거나 주고받으면 그 안에 모여야 할 재물의 기운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빈 지갑을 주고받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는 곧 빈곤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꼭 지갑을 새로 들이신다면 반드시 안에 깨끗한 돈을 넣어두고 인물의 얼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두어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쓰던 지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 기운이 내 복과 맞지 않으면 돈이 잘 모이지 않고 있는 재물마저 흩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지갑을 선물로 주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갑을 선물할 때는 돈이 가득 차길 바란다는 의미로 돈을 조금 넣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마음을 담은 예법일 때에만 기라고 그렇지 않고 그냥 빈 지갑을 주고받으면 빈 복을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되어 돈복을 비워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갑은 늘 몸 가까이에 두는 물건이라서 주인의 기운이 가장 많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내 기운이 스며든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은 곧 내 재물의 뿌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며 남이 쓰던 지갑을 받는 것은 다른 이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 안는 것이니 재물운이 섞여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던 지갑을 정리하며 명절이 지난 후 스스로 깨끗한 새 지갑을 마련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돈이 모이고 재물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재물운과 돈복을 스스로 잘 지키고 관리하라는 옛사람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고리입니다. 열쇠는 재물과 집안을 지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명절 전에 열쇠고리를 주고받으면 수학의 기운이 온전히 정리되기 전에 재물의 흐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여닫는 도구가 아니라 집과 재물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여는 상징이지요. 그렇기에 열쇠를 감싸는 열쇠고리도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운명을 잡아 매다는 물건입니다. 누군가에게 열쇠고리를 건넨다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나의 문을 여는 권한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자식에게는 사랑과 믿음의 증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내 복의 문을 내어주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재물의 문을 여는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열쇠고리를 선물할 때는 그 뜻이 분명해야 기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결혼하는 자식에게 열쇠고리를 주며 이제는 너의 집을 잘 열어가라는 마음을 담으면 그 자체가 큰 복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뜻 없이 그냥 남에게 툭 건네주면 내 집의 재물운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쓰지 않고 놓아두었던 열쇠고리를 친구에게 줬다가 이상하게도 그에 들어 돈이 잘 안 모이고 문단속도 허술해지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새로 산 열쇠고리를 스스로 달면서 마음을 새롭게 먹으니 그 후에는 집안이 안정되고 재물도 차곡차곡 쌓였다고 하지요. 이렇듯 열쇠고리는 작은 물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과 기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시려거든 꼭 의미를 담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스스로 새 열쇠고리를 마련해 내 운명의 문은 내가 연다라는 마음으로 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의 기운은 잘 맞으면 재물을 단단히 묶어주는 고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날카로운 칼처럼 인연과 돈의 흐름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는 함부로 주고받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액세서리를 남에게 주는 것은 내 재물과 인연의 끈을 함께 건네는 것과 같고, 남이 쓰던 중고를 받는 것도 그 사람의 기운과 업을 함께 받아들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특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옛말에 또한 반지와 장신구를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한번 옮겨간 인연의 끈은 다시 돌려받기 어렵고 그만큼 재물의 기운도 약해지기 때문이지요. 반지나 목걸이, 팔찌 등의 액세서리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손가락을 감싸는 둥근 고리 모양은 끝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 인연과 재물의 순환을 상징하고, 반지 하나에도 그 사람의 금전운과 인연운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또한 목걸이는 사람의 기운이 드나드는 모기자리, 호흡과 말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사람의 숨길을 다스리고 기운을 안으로 모아주는 중요한 물건이지요. 팔찌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손목은 곧 행동의 시작점이고 재물을 붙잡는 손과 연결된 자리입니다. 팔찌는 이 손목을 감싸면서 재물의 기운과 인연의 흠을 묶어주는 고리인데, 한번 기운이 배면 쉽게 사라지지 않지요. 그래서 남이 쓰던 액세서리를 받거나 내 것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면 내 손에서 잡혀 있던 금전운이 다른 이에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기운의 흐름이 다른 이에게 옮겨가고 재물과 복도 함께 흘러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은과 금의 기운이 강한 달이라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들이 그 힘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때 금속의 기운을 품은 액세서리를 가볍게 선물하거나 받거나 혹은 중고로 거래하게 된다면 복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기운이 깃든 물건인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5번째, 술과 술잔입니다. 술은 기운을 흘려보내는 물건입니다. 특히 오래 숙성된 와인이나 양주는 그 기운이 강해 재물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게 합니다. 명절 전 복을 거두고 모아야 할 시기인데, 이때 술이나 술잔을 주고받거나 급하게 드리게 된다면 수확한 복이 흩어져 버리게 되니 삼가야 합니다. 술은 본디 물의 유연함과 불의 들뜸이 함께 깃든 물건이라 받는 이의 마음을 높이고 말을 세우기 쉬운데, 명절 전은 낮추고 가라앉혀야 복이 앉는 시기입니다. 술이란 선물 받게 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못하게 되어 곧바로 모임을 잡아 함께 비워버리는 흐름이 되면 집안의 돈길이 순간 넓어지는 듯 보여도 실은 군데군데 틈이 생겨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앞둔 열흘 남짓은 집안의 기운이 안으로 모이고 복이 익어가는 때라서, 이때 술을 주고받는 일은 재물운과 돈복을 모으느냐 흐트리느냐의 갈림길이 되곤 합니다. 맑은 청주나 약주처럼 단아한 술을 작은 병으로 고르고 명절을 마친 뒤 감사 인사와 함께 천천히 열으시면 좋습니다. 5번째, 칼과 가위입니다.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인연을 끊고 기운의 흐름을 잘라버리는 성질이 있어
재물운과 돈복의 기운을 흔들기 쉬운데 그릇 또한 복을 담는 그릇이니 시기가 잘못되면 담기보다는 비우기의 신호가 되어 복이 자리를 잡기 전에 자주 옮겨지고 소리나게 부딪히며 들뜬 마음을 부추기고 가위와 칼은 모양 자체가 절단의 상징이어서 준비와 절제가 필요한 수렴의 시기에 관계의 말끝과 돈길의 흠을 잘라놓는 상징이 겹쳐 지출을 앞당기고 말다툼의 빌미를 만들 수 있으며 수저는 집안의 식복을 뜻하는 물건이라 반짝이는 새 것을 서둘러 올리면 많이 그리고 빨리에 마음이 먼저 들어와 재물의 문이 헐거워지기 쉬우니 명절 전에는 있는 것을 단정히 닫고 가지런히 정리하여 뜻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조용히 복을 모아야 하는 명절 전에 교체의 소란이 뒤따라 집안의 바람길과 밥길을 잠시 어지럽히고 그 작은 소란이 곧 새는 복의 틈이 되니 크고 요란한 세트보다 작은 것 하나를 단정하게 고르고 날이 있는 물건은 그 집을 함께 구매하여 그 날카로움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차례와 성묘를 마친 후 물건을 들이셔야 새 물건이 아니라 정성이 먼저 들어오니 돈복이 흩어지지 않고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닫고 가지런히 새 것은 나중에 조용히 명절 전만큼은 피하셔서 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시계와 달력입니다. 이 두 물건은 시간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이런 물건을 주고받거나 새로 드리는 것은 시간과 기운을 빼앗기고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명절이란 올해의 복을 정돈하고 내년의 복을 준비하는 달인데 이 시기에 이런 물건들을 주고받으면 다가올 시간에 기운이 흐려지고 재물의 자리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명절을 앞둔 집안은 기운이 안으로 모여들어 마음을 낮추고 호흡을 고르는 때이니 이때 시계와 달력을 주고받는 일을 삼가셔야 합니다. 시계는 시간을 나누고 재촉하는 뜻을 지녀 빨라지고 서두르는 기운을 불러들이기 쉬우니 명절 전에 시계를 주고받거나 새로 들이시면 지출과 약속이 앞당겨져 돈길이 성급해지고 작은 새는 틈이 생기기 마련이라서 굳이 선물하셔야 한다면 소리가 없는 작은 둥근 탁상시계처럼 조용하고 단정한 것을 고르시고 명절 전이 아닌 차례가 끝난 뒤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전에는 서두르지 말고 정성껏 차례도 지내고 집안을 잘 정돈한 후에 천천히 물건을 드리거나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가구입니다. 가구는 집안의 안정을 상징합니다. 특히 소파와 침대 같은 큰 가구는 가정의 편안함과 직결되는데 이것을 명절 전에 함부로 드리거나 주고받으면 집안의 기운이 흔들리고 복이 흩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명절을 앞둔 집은 기운이 안으로 모여 숨을 고르는 때이니 큰 물건을 드리고 내보내는 일은 물길을 거스르듯 흐름을 뒤흔들기 쉽고 가구를 새로 드리거나 주고받는 행위는 자리와 동선을 크게 바꾸어 집 안에 바람길과 빗길을 막거나 과하게 열어 재물운의 속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무겁고 모서리가 뚜렷한 가구는 말과 마음을 세우고 명절 직전에 지출을 키우니 돈복이 모이기보다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남이 쓰던 가구를 드리는 일은 이전 주인의 기운과 습관이 결에 남아 들어오기도 하니
새 것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새 가구 또한 크기와 색이, 공간의 비율을 깨뜨리면 현관에서 거실로, 부엌에서 식탁으로 이어지는 돈길과 밥길이 끊겨 지출은 늘어나는 모양새가 되므로 명절 전에는 닦고 정리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명절을 앞둔 시기에 큰 변동을 삼가여야 하는데, 이는 상징의 말만이 아니라 현실의 리듬과도 맞닿아 있어 소란이 피로와 말다툼을 부르고, 그 작은 틈이 재물운에 새는 구멍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장식장이나 식탁, 침대, 소파처럼 집의 중심을 바꾸는 물건은 반드시 절기가 끝난 후, 명절이 지난 후, 계절이 바뀐 뒤 기운이 안정된 시기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전 가구 교체는 집의 호흡을 끊고 돈기를 흔드는 변동이 되기 쉬우니, 수리와 교체는 의례 뒤로, 그 전에는 닦기와 정리를 중심에 두고 여백을 남겨두시면 재물운은 새지 않고 모이며 돈복은 부드럽게 앉습니다.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모아온 기운을 정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관문입니다. 명절 전에 잘못된 물건을 드리거나 주고받는다면 내 곁에 머물러야 할 복이 달아나 버립니다. 반대로 조심하고 잘 지킨다면 가을의 수확 기운이 내 창고에 가득 차 내년까지 이어지는 든든한 대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되는 풍수정보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